안녕하십니까. 얼간조는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는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0일 만에 치러지는데 그 주목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주목받는 지역 몇 군데 말씀해 주시죠. 뭐 가장 주목받는 거는 이제 경기도지사, 네. 이제 경기지사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에서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에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그랬죠. 뭐 꽤나 한 뭐 40만 표 정도. 네. 아마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후보를 더 찍어줬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엎치락뒤치락해요. 엎치락뒤치락. 예. 이것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김은혜 후보, 어떤 데는 그러니까요. 김동연 후보, 완전 네. 정반대의 결과가 정반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는 김동연 후보가 10% 이기고 저기서는 김은혜 후보가 10% 이기고 그렇게.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안개 속인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대선에서 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네.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경기도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또 나온다. 이거는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걸로도 저는 보여져요. 네. 근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번 그 총선 때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네. 뭐 미래통합당인가? 네, 뭐 네, 거기가 이긴다.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찍어줄 거다. 그래서 뭐 압승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네. 까보고 나니까 다 진 거, 완패를 맞아요.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랑 좀 취재를 제가 해봤더니 당내 여론조사 한때 많이 이겼던 게 맞대요. 네. 수도권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이긴 게 맞는데 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 지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 민주당 후보 지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네. 역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추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그렇죠. 흐름이라고 네, 하죠. 흐름이죠. 이제 네. 바람을 탔다 안 네. 탔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은 보면 네.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이 있고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확 떴다가 확 가라앉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좀 계속 스피디하게. 근데 서서히 네.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 김은혜 후보랑 게임이 안 될 걸로 네, 생각했죠. 게임이 안 될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지금 김은혜 후보가 뭐 10% 앞선다는 조사도 나오니까. 그럼 어쨌든 접점 포인트로 지금 3% 내외에서 지금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 격차를 떠나서 김동연 후보가 다 이기게 나와야지 김동연 후보가 이게 지지율이 상승세를 그렇죠? 탄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김은혜 후보가 역전하고 한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냥 단순하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추세면은 음. 저번 총선 같은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 거죠. 사실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전 지사이 네. 굉장히 뭐 정치적 고향이니까 네. 좀 그 정치적 고향이라 함은 거기에 아무래도 그 세력이 네. 탄탄한 그 조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에게 굉장히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처음에는 좀 날 세우다가 완전 이재명 후보한테 납작 엎드렸어요. 저는 그게 아주 이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선전하는데 네. 그게 아주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후보랑 함께 와, 처음 완전 진짜 함께가 아니고 저자세예요. 네, 뭐 함께 뭐 합동 유세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마 대선 때는 설마 우리 지사님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네. 혹시 이렇게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하셨을까? 뭐 이런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경찰도 조사하고 네. 네, 이렇게 대선이 끝난 이후에 네. 이재명 후보를 그래도 의리로 지지했으나 네. 그 빠져나간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분명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네. 이랬는데 같이 합동 유세를 하면서 김은혜가 우리 둘 사이를 이간질 시킨 적이 없고요. 본인이 인터뷰를 해서 법인카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반박했거든요. 그건 내 와이프가 쓴 게 아니라 공무원을 잘못 쓴 게 잘못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그분은 내 와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그런 우스갯소리도 예, 있죠. 뭐 하여튼 뭐 그래, 예, 뭐 그래갖고 사실 그 행보를 보면 내가 필요하면 나는 언제든지 적도 내 사람 만들 수 있고 내가 수그러들 수 있다. 약간 그런 행보처럼 보여요. 누가요? 김동연 후보.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저는 김동연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고위 공무원으로서 승승장구했다고 해서 그 분의 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지역, 충청 지역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충청도가. 좀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압승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충청도 지역은 이렇게 그렇게 확 쏠리질 않아요. 좀 스윙 스테이트죠.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네, 확 쏠리지 이런. 않는데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충남 지역을 좀 중요시합니다. 충남도지사가 지금 민주당 후보의 양승조 후보예요. 좀 세더라고요. 네, 이분은 제가 예전부터 들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주 괜찮은 분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그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은 네. 아니에요. 하지만 네.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네. 뭐 열심히 하고 사람들 잘 챙긴다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하라고 네. 해서 이제 후보가 된 김태훈 후보가 네. 지금 보면 아주 박빙으로 달리고 있는데 조금 양승조 밀리죠? 후보가 한 1, 2%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좀 더 많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좀 더 차이가 났는데 지금 상승세인 거예요. 네. 김태훈 여기도 후보도 또 역시. 네, 상승 기류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펜앤마이크에서 이제 단독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30대 여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라는 기사를 썼어요. 저 이 기사 몰랐는데. 네, 이게 오늘 나왔어요. 5월 그래요? 26일, 5월 네. 26일날 찍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어쨌든 5월 26일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충남 천안 출신인 삼선 중진 네.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당해서 제명을 당했는데 네. 또 같은 충남 지역의 충남 도지사께서 네. 당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거는 좀 셀 수 있는데요.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오늘 보도라서 이게 이거예요. 뭐냐면 민주당 당원 출신 30대 여성 A씨가 양승조 후보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천안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여자분을 네네네네. 일반 여성을 성추행했다 그러면 네네. 뭐야 국민의힘에서 공작하는 그렇죠. 거 아니야? 공작했다 또 뭐 돈 주고 샀다 뭐 네. 선거를 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랑 같이 일하던 사람 아니에요. 왜 자기 당에 있던 사람. 당원 당. 네. A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말 천안시 소재 한 식당에서 양 후보의 6.13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당원 20, 30명이 모였으며 그 자리에서 A씨가 양 후보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4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밝혀지기는 어렵겠으나 이런 추문이 이렇게 이 지역구 관리 잘하고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의 양승조 후보가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선거 판세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소장을 지금 천안 동남경찰서에 제출한 거니까. 그게 그걸 보도에 거죠. 펜앤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고소를 했으니까 경찰이 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사를 해야 되죠. 뭐 이게 선거 후가 되겠지만. 이거예요. 지금 네. 양승조 후보의 그러니까 이 김태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예요. 네. 상승세인데 그래서 여기도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성추행 피소? 네네네. 이렇게 이거죠. 이렇게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충남지사는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사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터지네요. 또 하나의 이슈가 네. 선거라는 게 아직 뭐 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또 제일 문제는 또 인천 계양을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네. 저 맨 처음에 뉴스 보도 보고 사실인가? 정말 네. 이렇게 저는 박빙일 때도 놀랐고 네. 약간 뭐 더 앞지를 수도 있다 해서 정말 놀랐어요. 저 국민의힘이 약간 공천을 잘했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요. 네. 왜냐면 다른 분들 뭐 거론 많이 왜냐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전략 공천했으니까 네. 또 이제 국민의힘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공천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지역 네. 주민을. 근데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참 이 자체만으로도 망신살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어떤 이제 정치를 좀 오래 한 분인데,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뭐 무소속으로도 많이 주로, 나오고, 예.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찌됐든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를 보면, 어떤 선거에서 승리할 때를 보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임기가 1년, 1년 조금 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우리 저렇게 지역,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 지역 사람 뽑아서 네. 그냥 1년 좀 그래, 넘게 그거 못 국회의원 시켜주겠냐. 시켜주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네, 그것도 못하겠냐. 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정서가.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선 후보가 온다고 해서 1년 2개월 만에 왜? 여기 맞아요. 발전시키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거 게다가 심지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래 같은 윤 씨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여기 성남이라고 모를까? 인천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 인천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천 네. 계양을이 소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송영길 당대표가 지역구였는데 인천이 소외됐다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동정 여론과 그냥 인천 계양을에 그냥 누구나 꼽아도 이게 이 국민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뭐야 우리 지역구에 그냥 아무나 와서 되는 게 아니야가 강해요. 이런 게 있었다고요. 예전에 저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취재를 많이 해봤었는데 뭐 경북고등학교 이제 명문고죠. 경북고 서울대에 나온 분을 네. 그 이제 지역 사람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안 하던 네. 분을 공천을 줬어요. 네네네네. 그때 물론 그 친박 무소속 바람이 불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조원진 의원이 그때 그 선거에 출마한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막 30대 10 막 그러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 조원진 의원이 막 저희 언론사에 제가 그 당시에 몸담고 있던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오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표를 뽑더라고요. 결국 이겼어요. 조원진 의원이. 그래서 나중에 삼선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렇죠. 그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그 지자체 네. 선거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플랜카드 보면 지역 일꾼 뽑아주세요. 네. 계속 이러는데 그럼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최소한 뭐 애정이라도 있는 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재명 전 지사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가 저기 인천에 출마해주세요 했더니 안 하겠다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으시다는 인천에는 별로 애정이 크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또 그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종로에 출마했을 때 정세균 이제 네, 국무총리랑 네, 붙었을 때 거의 총괄선대본부장 같은 걸 맡아서 막 이렇게 지방 네, 돌아다니고 네, 네, 했잖아요. 지역구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네, 그렇죠, 선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네.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그냥 인지도나 지명도가 있는 후보가 그 지역에 가면은 나의 그런 이름값으로 한 자리를 또 유권자들이 나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민심은 정반대로 흐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